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로마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사 5번째 시간이고요. 2차 포에니 전쟁, 즉 한니발 전쟁 이야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 전쟁이라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한니발 바르카라는 카르타고의 유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한니발 바르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될 텐데요. 뭐 로마사다 보니까 로마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들 그리고 로마의 주요 인물들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요 이야기는 한니발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니발 바르카의 아버지가 하밀카르 바르카입니다. 로마사 4번째 시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밀카르의 이야기도 한참 풀어드렸었습니다. 자, 이 한니발은요, 기원전 247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83년에 죽었다라고도 하고 기원전 181년에 죽었다라고도 전해지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로마와 본격적으로 싸우는 그 전쟁이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이 이제 기원전 218년에 일어나서 기원전 202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차 포에니 전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로마사 그 앞에 로마사 4번째 시간까지 봤었던 1차 포에니 전쟁과 그 끝나고 나서 2차 포에니 전쟁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가 졌죠. 그 패전의 과정에서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가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승리를 했죠. 로마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면은요,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크게 번영을 합니다. 지중해 서부를 장악을 해서 뭐 무역이나 또 세력 확장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로마 내부에서도 문화 발전이 크게 전개가 되던 시절이 1차 포에니 전쟁 직후의 로마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카르타고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난 로마사 4번째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카르타고에서는 용병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카르타고가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지면서 맺은 강화 조약 내용에 로마에 막대한 배상금을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배상금을 줄 때 카르타고가 뭐 증세를 하거나 뭐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간에요. 안 쓰던 돈을 써야 되니까 재정을 조금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용병들한테 줄 돈을 아낀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 고용됐던 용병들이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불만을 품어서 용병들이 이제 반란을 전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용병들의 반란을 잘 진압한 인물이 바로 하밀카르였습니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가 용병들의 반란을 카르타고에서 진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이게 로마사 4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카르타고 내부에는 정치적으로 내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타고 내부에는 농업으로 성장한 국내 중심 세력, 그 다음에 반대로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해상 세력, 이렇게 두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농업으로 성장한 국내파 세력은 국내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농토를 확장하고자 했고,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해상파, 해외파 세력들은 계속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에 거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얘네 둘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해외파의 리더 세력 중에 하나가 하밀카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밀카르가 용병의 반란을 진압하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자 이 정적들이, 즉 정적이라고 하면 그 국내파들이 되겠죠. 이들이 하밀카르를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하밀카르가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에스파냐죠. 당시 거기에 히스파니아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밀카르가 원정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베리아 반도 내부에는 이미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일부 있었는데요. 거기로 하밀카르가 들어가서 그 이베리아 반도 내에 이 카르타고의 영역을, 세력을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니발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밀카르가 히스파니아 원정을 떠날 때 당시 이 하밀카르는 40대였고요. 그에게 9살 난 아들 한니발이 있었는데 이 9살 난 한니발을 데리고 원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원정 들어갈 때 그 9살 난 한니발을 바알 신전에 데리고 가서 신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로마를 꼭 반드시 원수로 삼고 꺾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게끔 만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평생 로마를 적으로 삼고 커서 로마를 꼭 멸망시켜야 하느니라. 이것을 또 신 앞에서 맹세하거라. 그래서 당시 9살 난 한니발이 아버지야 신 앞에서 로마를 적으로 삼고 나중에 꼭 멸망시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은 지가 좀 지났죠. 저도 뭐 직접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의 할아버지, 뭐 조상들 이런 분들이 겪었던 그 역사적 경험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일본을 좀 이제 적대시하는 마음이 항상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만 해도 일본은 꼭 꺾고 싶은 어떤 그런 경쟁의 심리가 또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는데, 당시 한니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바로 로마에게 직접 패배를 당해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가 계속 또 심지어 너 로마는 적으로 삼아야 된다 라며 계속 주입을 하니 한니발 마음속에 얼마나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크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패장으로 만들었던 그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한니발은 어릴 때부터 키우고 자란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밀카르가 이제 히스파니아에서 쭉 원정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신도시 이름이 카르타헤나가 되겠는데요. 여기쯤 됩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카르타헤나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하밀카르가 원정 가서 세운 이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신도시였는데 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완성을 보지 못하고 이 하밀카르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었느냐? 한니발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한니발이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후계자가 된 인물은 하밀카르의 사위였던 하스 두루발이라는 인물이 그 후계자직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스 두루발이 이제 이 하밀카르의 뒤를 이어서 히스파니아 지역을 잘 운영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와 강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협정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카르타고에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그 히스파니아 지역이고, 이제 로마가 이렇게 이 위쪽으로 쭉 진출을 하고 있었겠죠. 로마와 카르타고가 어떤 협정을 맺냐면요, 에브로강 이북으로는 카르타고가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에브로강이 어떤 강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 위로 카르타고가 넘어오지 말거라 라고 로마가 얘기를 하게 되고, 카르타고가 오케이 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그래 이쪽 히스파니아 지역은 카르타고 너네가 지배해 라고 어쩌면 이렇게 지배권을 인정해 준 상황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이 카르타고 세력한테 이 강 넘어오지 말란 얘기는 로마가 이제 이 강을 경계로 서로 이렇게 있자라고 인정을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게 하스 두루발 시절에 맺어진 강화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 두루발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스 두루발이요, 하인한테 좀 모욕적으로 대했대요. 그래서 이 모욕을 당한 하인이 불만을 품고 하스 두루발을 살해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하스 두루발이 죽었을 때 한니발의 나이가 26살, 이제 성년이 되었고요. 이 지역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뭐 한니발 입장에선 적절한 시기에 하스 두루발이 죽어준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한니발이 이 지역에 총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살,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2년 후 28살이 된 한니발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요, 사군토 또는 사군툼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정벌을 나섭니다. 자, 그 사군토라는 지역이 여기쯤 됩니다. 이 지역에 한니발이 공격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사군토라는 지역은요, 당시 로마와 동맹 세력이었어요. 로마 동맹 세력을 이 내부에서 한니발이 쳐들어간 겁니다. 이 에브로강 위로는 쳐들어가지 않기로 협정 맺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니발이 그 안에서 로마 동맹 세력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 자, 이래서 로마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 동맹 세력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럼 로마가 이제 원군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신 2명을 한니발에게 보내서 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니발이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니발한테 대답을 얻지 못한 이들이 카르타고 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르타고로 본국으로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군대 빼라 그랬는데
카르타고 본국에서도 대꾸를 안 해준 겁니다. 확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막 그 논의를 이제 거쳐서 로마 사절 5명이 이제 또 다시 카르타고를 다시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카르타고에서 그래 군대 뺄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카르타고 본국에서도 지금 그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 지역의 영역을 넓힌 그 카르타고 세력에 의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르타고의 이 지배층 중에 그 히스파니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제적 이득으로 부를 누리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서 한니발이 계속 이걸 그 확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대꾸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로마 내부에서 다시 논의를 전개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 선전포고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한니발이 사군토를 한창 공격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한니발이요. 사군토를 무려 8개월 동안 공격해서 8개월 만에 사군토를 점령하거든요. 이 사군토성을 8개월 만에 점령했다는 것 때문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니발이 그냥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이 성공략을 좀 잘 못하는 인물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8개월 동안 지금 로마가 선전포고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한니발이 일부러 8개월을 끌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선전포고를 하게끔 만들려고. 어쨌든 8개월 만에 한니발이 사군토를 점령을 했고요. 로마는 이에 분개하여 카르타고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한니발이 29살 되던 해였습니다. 자, 이제 로마가 선전포고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전쟁이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니발은요,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신도시 카르타헤나를 이제 떠나 로마를 본격적으로 원정하기로 합니다. 이래서 그가 피레네 산맥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포이니 전쟁의 그 막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한니발 하면은 알프스 산맥 넘은 거는 굉장히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피레네 산맥도 넘었어요. 그런데 알프스 넘은 게 너무 유명해서 피레네 산맥이 넘은 게 좀 묻히는데 두 산맥을 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쟁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